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에집트 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에 점하여 각하께와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가장 중심으로 되는 축하와 축원을 보내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나라는 언제나 매우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나는 이 관계가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利益에 맞게 앞으로 더욱 발전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실 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에집트 아랍공화국 대통령 아브둘 파타흐 알 시시 2021년 8월 29일 까히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룡남산 마루에 오르시어 조선을 빛내실 역사의 맹세를 다지신 그날로부터 어느덧 61돌기의 연륜이 새겨졌습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이한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용남산의 맹세를 지켜 우리 조국을 누리에 빛내주신 오보이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날 평범한 교복 차림에 신의 뽀수를 타시고 대학에 등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여기 용남산 언덕에 학생들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태양의 나라 조선을 만대의 길에 빛내자는 것이 자신의 두팀없는 신념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그 원대한 뜻을 담으시어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조용히 읊으셨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장군님의 시를 들으면서 흥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시인이 아니라고 그 어떤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시를 읊은 것이 아니라 늘 이미 전부터 마음속에 간직해온 심정을 뜻깊은 오늘 이 자리에서 터뜨렸을 뿐이라고 뜨겁게 표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서 조선을 세계 만방에 떨치고 빛내는 것은 수령님의 혁명 전사들인 우리 모두의 가장 성스럽고 영예로운 가업이라고 표시하셨습니다. 이곳 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하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받들어 우리 조국의 존엄을 만방에 떨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불의의 고전적 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의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애국과 충성의 숭고한 뜻이 가슴 깊이 어려웁니다. 그 숭고한 뜻은 우리 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넋으로 정신적 자양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신심과 활력이 넘쳐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가 더 앞당겨지게 된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심장 깊이 새기고 대학을 세계 1流급 대학으로 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에서만도 교육 역량을 세계적 순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모든 사업의 확고에 앞세우면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조건과 환경을 연경대학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조국을 사랑해도 우리 장군님처럼 열렬히 사랑하자.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우리가 제일 먼저 꽃피우자. 이것이 바로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품고 있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누는 세계를 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가슴 깊이 새겨 안고 위대한 우리 조국을 세계 만방에 빛내는 데 앞장서자고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절 경축행사 참가자들이 수도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평양시 안의 여러 곳을 참관했습니다. 경축행사 참가자들은 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만경대 혁명 사적관에 전시된 사적 자료들과 사적물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그들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한평생 이민 이촌의 이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를 가슴 뜨겁게 되새겼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만경대 고향집을 찾아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보면서 그들은 만경대의 봄이 있어 우리 인민 모두의 삶과 행복이 꽃피어나는 사회주의 조국의 부흥이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경숙행사 참가자들은 청년운동 사적관을 참관했습니다. 청소홀에 들어선 그들은 청소년들 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참관을 통해서 그들은 혁명용도의 전기간 청년 중시 청년 사랑의 숭고한 경륜을 펼치시며 주체적 청년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 길로 이끄신 졸세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선 청년운동의 자랑찬 역사와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나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주체적 국방공업의 세력사를 펼치시어 우리 조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일도 세워주신 졸세비인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평촌혁명사적지도 참관했습니다.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은 경축행사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고귀한 청춘을 바친 혁명전사들의 삶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영생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심장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평양 시안의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경축행사 참가자들은 흉령의 1세, 2세들이 발휘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투철한 혁명신념,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혁명의 새로운 고적이 격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자. 금속공업을 경제건설의 1211거지로 내세운 당의 믿음과 기대를 깊이 간직하고 금속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주체철 생산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능력을 확장하면서 철강제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해제철 윤합기업소 강철 직장에서는 전기로 대보수를 단 11일 만에 끝낸 기세로 제강 행정의 과학성 보장을 위한 전투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계획 수행에서 기본은 설비관리, 로관리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교대별 인계인수, 또 옷감점검, 그리고 정상적인 설비 정비사업, 이걸 주술로 놓치지 않고 내밀고 있습니다. 출강 후에 로버스와 구에 이어서 장입이 이루어지는데 이 두 공정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대들에서 자기 교대가 출강하기 전에 다음 교대가 쓸 장애미를 미리 선행시켜 준비 작업을 완료시켜 놓는 것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러니 한 차지 영해 시간이 대보수 이전보다 30분이나 더 단축되었습니다. 전 교대가 우리 교대를 위해서 이렇게 버스 내려놓기를 있고 예비전까지 다 저렴해 놓으니까 우리도 다음 교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장학이 듭니다. 김책제철 윤합기업소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은 집단적 기술혁신 운동으로 생산 공정들을 더욱 완비하고 생산 장성을 추동하는 가치 있는 기술혁신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 우리 소조원들이 진행한 기술혁신 사업이 실제 이 직장들에서 이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현행 생산에 정말 이익을 가져오는가, 이거를 지금 기업소 기술 일꾼들과의 이 지도 밑에 이 나타난 편향들을 바로잡기 위한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새로 제작한 양면 잠금 노즐입니다. 종전에는 간통 노즐을 이용하여 하는데 이 간통 노즐은 부식 현상으로 해서 생산성을 매우 떨구게 되었습니다. 이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화 재료와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소함으로써 관계질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초태고합 수행에 촉매진하고 있는 황해제철윤합기업소를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에서는 각 시군들에서 마련한 수백 톤의 파초를 황천에 보내줌으로써 용족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본분을 다해 나가고 있는 노동계급을 힘있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한편 함경남도에서도 강철 전선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비상이 앙양된 대중의 요리를 고조시켜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기 위한 집중 수집 사업을 군중적 운동으로 벌리는 것과 함께 수송 조직 사업을 면밀히 따라 세워 또다시 수백 톤의 파철을 철강제 증산으로 들끓는 강철 전선에 보내주었습니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신흥 땅에서 제일 먼저 승전 소식을 울릴 불타는 인류 많고 인민군 군인 건설자들과 함경남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산림집 골조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군인 건설자들은 공정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자재보장 대책을 따라 세우면서 륜존 기지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는 이번에 제대되어 고향으로 갈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군인 농들은 경량은 최고 사랑농지 전투명령 이 신흥지구 피해 복구를 완성하는 전에는 절대로 제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부대의 공사에서 앞을 메고 달리고 있습니다. 부단의 모든 놈들도 구들이 법을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나니까 우리 부대의 공사 실적이 매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분대별로 선동원들을 잘 준비시켜 그들이 직접 화선 선동차로 달려나가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구리현 장군님 불타는 소원 그림을 그려단 그림 주의 노래들과 효미적인 시 선동 연설을 배합한 선동 활동을 심게 벌이도록 함으로써 군인들의 심정에 불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결과 이미 전에 8시간 동안 진행하던 투막 공사를 어제는 단 6시간 동안 끝내었습니다. 이 2시간은 단순한 공사시간 단축이 아니라 우리 경례는 최고상공식께 기쁨해보고 만공해보고 승리해보를 드리는 시간을 쟁취한 것으로 됩니다. 인민군 부대들에서는 참신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군인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부대별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여서 산림집 골조 공사를 높은 질적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걸 써보니 정말 목이 메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민군 전사들을 위해서 노래 한마디라도 더 불러드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당의 명령 관철에서 한치의 드팀도 모르는 인민군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 기풍 일본세를 본받아 도안의 건설자들도 공사를 입체적으로 전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공자가 돼서 건설의 질 보장은 물론이고 반복 시공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관관리관이 모든 건설자들은 인민군 군인들이 투쟁 기풍 일본세를 따라 배우고 앞선 공법을 적극 받아들여 건설 속도와 질적 담보를 확고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흥군 피해 복구에 떨쳐나선 함경남도 안의 청년동맹 일꾼들도 송촌강 지방공사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습니다. 작업에 착수한 지는 불과 미술도 안 되지만 우리는 국기간에 3,600m의 막돌과 수천立方미터의 헌석을 채취하여 여기 현재 공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불리해서 작업 속도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동맹 일꾼들은 경에는 청취성지 믿으면 지고도 둔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지고 오늘 이 피해 복구에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의 기가 용맹을 낭요시 떨치고 있습니다. 한편 도안의 지계 강연 강사들이 신흥군을 비롯한 도안의 피해 복구 현장들에서 화선식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 창조회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월에 진행해야 할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무는 단계에 놓여 있는 논뼈 강냉이 비배 관리를 마지막까지 잘해서 알찬 열매로 옹근 수확을 거두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논뼈에서는 간단 물대기와 포화 수식 물대기를 잘해서 그래서 수확이 한 주일 전까지 논이 마르지 않도록끔
토양 수분을 85 내지 90% 정도 보장하기 위한 물관리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영양 관리를 잘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던 입덧비료 주기를 잘해서 0.3% 요소액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액들을 화상 적절히 배합해서 수확 전까지 2번 정도 분해해서 천할질량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기가 바로 온도가 높아졌다가 지금 낮아지는 시기, 또 가을에 이제 대기 습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한 시기에 흰잎마른병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흰잎마른병이 나타날 수 있는 포전들에 대해서 사전에 영양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해서 걸리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흰잎마른병이 걸린 다음에는 그걸 구제하기 위한 이런 농업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논뼈 수확 시기는 여문 정도에 따라서 포전별 수확 적기를 정해개고 수확해야 됩니다. 강냉이가 지금 현재 여무는 단계에 있는 것만큼 이미 전부터 진행해오던 강냉이 오사리 베끼기를 50 내지 70% 정도 수확하기 10일 전까지 계속 진행해서 천알 질량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확 적기는 강냉이 수염이 나와서 수정한 다음부터 60일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강냉이 대에 붙은 잎들이 다 마르고 강냉이 오사리도 다 마른다. 강냉이 이사 끝을 손끝으로 눌렀을 때 자리가 나지 않으면서 윤기 나는 시기에 수확해야 온근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강냉이를 적게 수확하기 전에 혹시 큰 물과 태풍 이런 피해를 받아서 강냉이대가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 또 강냉이 이삭이 들은 경우에 빨리 수확을 해서 소출 감소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을거디와 탈곡을 와닥닥 해서 올해 농사를 잘 결속하도록끔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각지 농장들에서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준비를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기본 수정이 끝나고 지금 그저 물알 두는 시기니까 수분 많이 요구할 때입니다. 지내 말래도 이거 벼알리 천알 질량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보장하시려면 포화 수식으로 이게 돼야 됩니다. 물을 기피되거나 이렇게 되면 뿌리 수가 적어두면서 잎수가 죽는단 말입니다. 지금 벼잎이 대체로 5잎이면 됩니다. 근데 그 한 잎을 죽이면 기와가 생산성과가 떨어집니다. 비타민 강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벼 생육에 아예 숱한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물 관리를 기본 물을 이거 자작자작 할 정도로 포화 수식 물 대고, 이게 또 용량 관리까지 바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가을 하기 전까지 이걸 보장하면 천알 질량은 그저 1 내지 2g까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이것도 날씨가 흐리고 이거 강물질 함량이 이거 부족돼서 요물기에 지장 온단 말입니다. 이게 천연활성제하고 그 망간 마그네슘 비료 이게 분무해서 천알당 무게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분무 저지겠습니다. 저 분무기가 우리 강남군 농기계 작업소에서 생산해서 우리 농장들에 넣어놔준 이거 동력식 분무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이거 논뼈 키가 큰 상태니까 요거 이제 뒤가서 도 분무하려면 벼가 좀 손상가고, 그다음에 농장들 일하기가 좀 힘들고, 하루 종일 한 사람서 분무기 굳고돼야 0.5 정도 내지 0.7 정도가 된 거를 이 분무기 도입하고 1시간에 속 정도 내지 5 정도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농장에서 모든 탈곡기들의 성능을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정전에는 탈곡동의 날개들이 직선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라선형으로 개조해서 탈곡 능률을 1.5배로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강내 탈곡은 9월 5일이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벼탈곡도 9월 20일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자라는 철판과 베어링, 그다음 부속품 등을 100% 자체로 확보해가지고 탈곡기와 종합수확기가 고장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산해서 예비 부속품을 이미 수리 분주해서 깎고 그다음에 자체로 확보해놔서 지금 고장나면 제때 수리 준비할 수 있게 다 준비해놨습니다. 사동구역 금탄 농장에서는 더 많은 부침 땅을 찾아서 알곡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요 건너가 남강입니다. 그래서 남강 제방공사를 하면서 여기가 늪으로 돼가지고 갈 때만 무성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번에 새 땅을 찾지 못하겠나 결심하고 수십만 지방의 토량을 메꿔가지고 밭으로 새 땅 찾기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달까지 수십만 지방의 토량을 운반해서 이걸 다 메꾸고 현재 강냉이를 2정보 심었습니다. 올해 초때 심단하니까
작하고는 그냥 덧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고름도 더 내고 구르바꿈도 하면서 비배 관리하면은 소출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한 정보 이상의 새 땅을 더 찾기로 계획하고 지금 늪지대를 메우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세계적으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악성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올해에 들어와서는 전염력과 치사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들의 확산으로 해서 대유행병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8월 31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1,847만여 명이고 사망자 수는 453만 2,3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세계적으로 1,950만여 명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것은 전달에 비해서 29%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또한 사망자 수는 약 30만 명으로서 전달에 비해서 12% 증가했습니다. 8월 한 달 기간 전염병 상황이 제일 심한 지역은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 기간 700여만 명의 감염자와 13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일본,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을 비롯한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는 8월에 들어와서 하루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여러 번이나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로 해서 어린이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아동기금의 보고서에 의하면 악성 전염병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평균 0.3%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성이 전환대에 의하면 8월에 어린이 사망자 수가 228명으로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어린이 사망자 수는 정 1270여 명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방역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악성 전염병과 관련한 방역 조치의 실시 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대유행병의 새로운 파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13개 도시에 취했던 제한 조치를 9월 1일부터 27개 도시에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중경시에서 최근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 날째 내린 무더기 비로 강들이 범람하고 소남부 지역의 고속도로가 침수됐다고 합니다. 침수된 도로 구간은 봉쇄됐으며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합니다.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중경시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에 의한 피해를 입었으며 12개 강들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천여 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현에서는 무더기 비에 의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산사태로 여러 채의 살림집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다음, 페루의 동북부에 위치한 아마조나스 지역의 후알라가 강에서 얼마 전 두 척의 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0여 명의 사람들을 태운 목조배가 옆으로 지나가던 선박을 들이받고 전복됐다고 합니다. 사고로 12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다음,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스 지역에서 최근 들불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들불로 해서 28만 헥타르의 면적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이 나라 해당 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들불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4만 9천 헥타르의 면적이 황폐화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의 여러 지역과 서해안 중부 지역에서 저렇게 해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강원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처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과 독천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황해 남북도 남부 지역과 강원도, 개성시에서 흐렸다가 개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해겠습니다. 내일은 9월 2일 목요일 음력으로 7월 26일입니다. 내일 량강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오후와 저녁 한때 산발 쪽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량강도와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2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운전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3일부터 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과 4일에 불안정한 대기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5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동해안 충북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